안녕하세요. 코인독스 김민혁입니다. 오늘도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쉽게 풀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외바닥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프랙탈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를 좀 들었었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 외바닥으로 상승하는 것들을 좀 예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바닥 근처까지 오고 상승을 이어나가거나 혹은 이 외바닥을 결국에는 이탈해주는 움직임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방금 보여준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식으로 꼬리를 찍고 올라가도 이 꼬리를 테스트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혹은 결국에는 이 꼬리 근처까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우리에겐 연출이 됩니다. 이게 상승장 가운데에 있어서도 여기가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당 저점에서 근처까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승이 나올 때 외바닥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저점을 이탈시켜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거는 모든 사례들을 살펴보셔도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어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 이런 해당 저점들을 거의 이탈을 해주는 움직임들을 여러 번 보여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한 번씩은 내려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눌림을 주면서 매수를 못한 고래들이 조금 더 매집을 하고 나서 상승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지금 몇 개 살펴봤죠. 벌써 이렇게 여러 개를 살펴봤죠. 과거 사례들을 다 살펴보셔도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히 해당 저점을 저점이라고 보고 계속 올라가는 확률은 거의 없고, 한 번 더 이전 저점까지 테스트를 해주고 여기를 깨준 이후에 올라가든지 혹은 아예 깨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그거는 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해당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이 저점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해당 저점을 깨주고 올라간다 라든지, 혹은 적어도 해당 근처까지는 가주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근거들을 조금 더 하나씩 덧대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CME 갭이라는 90% 이상으로 채워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던 갭들이 현재 체크를 해봤을 때 여기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69.9 70K 부분에 이렇게 갭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당 갭을 다시 채워주러 내려올 가능성이 좀 상당하게 높다. 그러면 결국엔 이게 올라가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든지 간에 결국엔 해당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해당 저점들을 이탈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갭까지 빠르게 채워줄 확률이 높고, 이 갭까지 채워준다면 어떻게 된다? 결국엔 해당 전적 근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지지 저항 구간 중에 하나는 해당 구간이 어느 정도는 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한 파동 정도 더 올라가는지는 체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해당 고점이 저는 마지막 고점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대폭락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해당 고점이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조금 더 딥하게 눌림 이후에 좀 올라가는 움직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점 정리를 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이 있을 수 있고, 그 눌림이 있을 때 해당 자리에서 상승을 좀 보는 움직임, 이게 첫 번째 움직임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혹여나 올라오게 되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든 혹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올라오든 올라오게 된다면 해당 고점이 되어서 이제는 좀 떨어질 거라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고 해당 움직임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메인 레벨에서의 움직임은 첫 번째로는 해당 구간을 체크를 해보는 움직임, 이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당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움직임과 해당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움직임,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매매를 이번 주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게 지켓이랑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인데 한번 좀 보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텔레그램에서 보던 자료들을 공유를 드리는데 지켓이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보통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했다 라는 거죠. 이것도 상승했을 때 좀 비트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지켓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트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외바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현재 지켓시 같은 코인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기본적으로 롱을 칠 수 있는 이런 매물대 라인들을 좀 체크해보거나 올라왔을 때 볼 수 있는 이런 라인들을 체크를 해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숏 포지션 위주로 매매를 하면은 괜찮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결국에는 한 파동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파동에 대한 마무리가 좀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고각으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 조정을 줄 것인데 이번 주에 이 분기점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코인독스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지지 않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